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창업이 성공한 창업 아닐까요? 결국 성공적인 창업이란 본인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성공적인 창업이란 뭘까요? 저 역시 교수이면서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대표라는 자리는 참 외롭고 힘든 아주 고단한 자리입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본인 시대에 성공을 했던 직업들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 군인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저희 아래 세대에서는 전문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강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그러한 성공 포인트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시간과 활동을 원하는 그런 직업을 찾기 위한 사람도 창업을 해야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창업이란 본인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어야 됩니다. 부모 세대, 저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에서는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 명예, 본인의 퇴직 시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만나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창업 사례, 실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창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큰 성공을 거둔 기업들도 많습니다. 지금 TV에 광고하고 있는 기업들도 초기에 제가 지도해줬던 데들도 많고 여러분들 뭐 다 같이 드시는 식품 같은 것들 중에서도 이름 되면 알만한 기업들을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친구는 도전 K 스타트업이라는 대회에서 탑 10에 들었었던 고등학생 창업자입니다.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곤충 덕후입니다. 곤충을 너무 좋아해서 지방에 있는 친구가 주말마다 수도권에 있는 삼촌 공장의 한 칸을 차지하고 거기서 곤충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곤충 아이템을 가지고 대회에 나왔습니다. 심사 중에 제가 화장실을 간 일이 있는데 이 부모님께서 따라오셔가지고 평가위원장님 제발 우리 아들 떨어뜨려 달라고. 제가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학에 가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고. 여기서 만약에 또 붙으면 이 아이는 진짜 공부 안 하고 저것만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걱정되신다고요? 지금 저런 활동들이 이 대회에서 선정되고 이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 대학 갈 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참 꾸준히 열심히 이 사업을 준비했고요. 또 그 대회에서 전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모두 나와 있는 대회에서 탑 10에 들었고 1억 원이라는 상금도 받았고 대학 진학도 잘했고 지금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해서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알려주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친구와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 친구 참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창업이 성공한 창업 아닐까요? 우리는 세무서에 가서 본인의 업종과 업태를 고르고 우리의 사무실 주소, 그 임대차 계약서만 넣으면 사업자 등록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창업은 단순히 이런 서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럼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은지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십니다. 요즘에는 학교에 창업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 동아리가 없으면 발명 동아리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는 중고등학교 창업 경진대회나 창업 캠프에 참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랄 만한 아이템들이 많고 이미 시장에 자기의 물건들을 내놓고 팔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놀랄 만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창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러한 창업 관련 활동을 통해서 기획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팀을 조직하고 팀원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분업 역할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관찰력을 갖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문서화하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인 사고력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실제 창업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똑같은 자신의 스펙들을 적어낼 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봤고 그것을 팔아봤고 이러한 성과를 냈다라는 자기소개서는 회사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스펙이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면 창업의 성공 사례보다는 창업의 실패 사례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나빠서, 제품이 나빠서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 때 나라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창업자들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는 나라입니다.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개발사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품 자체가 나빠서 안 팔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과의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고객과의 소통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정답이고 자신의 기술만이 최고고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패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봅니다. 또 이러한 분들은 시장과 고객과의 소통에도 실패할 뿐더러 우리 회사의 조직원들,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팀 활동을 통해서 사회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모든 것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아이들도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고 궁금할 겁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때, 특히 창업가의 꿈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진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창업가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진단 요소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 주도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본인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는 성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끈기입니다. SNS에 보면 창업가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느낀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창업하기 전에 몰랐는데 창업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해야 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업은 언제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언제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끈기 있는 성향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너는 참 잘하고 있다, 너는 참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공 법칙, 우리 시대의 행복 공식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밝고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